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린 경마 해설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희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요경마 미린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을 이제 찍는 게 이제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새롭게 이제 대한민국 후보가 출발을 합니다. 제일 먼저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당선이 되면은 국민묘지를 선별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 방명록에 글을 쓰는데 보니까 제일 먼저 쓴 단어가 나라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방명록에 글을 쓰는 걸 봤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나라다운 나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러면 경마도 경마다운 경마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뀌고 또 경마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전하면서 5월 12일 금요경마를 시작을 하겠고요. 성원님, 부산 소식 뭐 잠깐 이때는? 예, 부산 21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일요일날 열렸던 부산일보배 대상경기에서 이제 부산 21조 석세스 스토리라는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민장기조교사가 2004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횟수로 그냥 만 횟수로 따져서 13년 만에 이제 첫 우승컵을 들었는데 감회가 굉장히 좀 새로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마필이 석세스 스토리라는 마필. 석세스 스토리가 이제 뭐 성공 이야기죠. 우리나라 말로 좀 풀어보자면. 그런데 그 마필이 지금 대상 경기를 10번째 도전을 한 겁니다. 10번째 도전을 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 그 얼마나 기뻤는지는 제가 나름대로 또 감동을 좀 느꼈었는데, 뭐 해외에도 나갔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을 좀 겪었던 석세스 스토리이기 때문에 마방도 그렇고 21조 마방도 그렇고 제가 진심으로 좀 축하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렸고, 전에 다시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박정희 의원은 이번 주 지금 부산 경마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홀짝 고르는 경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홀짝을 어떻게 고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까, 지금? 홀짝을 잘 골라야지. 그러니까 잘 고르는데 어떤 분석을 좀 해볼 때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글쎄 경주마다 제 마음 속에 이제 홀이냐 짝이냐 정해놓고는 있는데, 일단 현장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경마라는 게 사실 자기 고집, 내가 조교 본다고 해서 조교 잘 본다고 해서 조교만 고집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장까지 잘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기수면으로 볼 때도 이 베테랑 기수들이 많이 빠져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찬스에 이럴 때 또 챙길 수 있는 기수들 또 공략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 경마들이 많아 보입니다만 함정들은 도사리고 있다는 점 미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경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곡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로 시작이 되네요. 박정희 의원. 네, 7번마 전사의 후예인데요. 데뷔전에서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그 기대에 부응을 해줬었는데, 걸음 자체가 좀 상당히 있는 마필로 판단이 돼요. 이 마필이 이제 단거리에서 머물 마필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거리까지 기대치가 높은 마필인 만큼 연투를 기대하는 마필이 7번마 전사의 후예입니다. 네, 성훈. 네, 저는 9번 스타 골드라는 마필인데요. 데뷔 초기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마필이 분명히 밥벌이는 할 마필이다. 아직 힘이 좀 차기를 기다리면 되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놨고, 지난번에 내용이 사실은 힘이 전보다는 좀 찼다. 발걸음도 전보다 나아졌다는 내용이었고, 자, 드디어 기다리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스타 골드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제부터는 자기의 능력 발휘 충분히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10만원 6번 러닝걸이 기본적인 전력은 보였던 마필인데, 이게 채찍을 댈 때 꼬리가 흔들면서 반응한 거 보니까 힘이 조금 더 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만, 가능성은 조금 안고 있어요. 10마로서는. 그리고 기존 마중에서 3번 퀸미디어가 딱 1000m용입니다. 이건 1200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의 그 주법과 그 뛰는 모습으로 볼 때는. 그러면 1000m 안쪽 게이트에 딱 있으니까 코 박고서 선입전개를 할 수 있는 또다시 똑같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3번 퀸미디어 쪽을 저는 손을 좀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갑니다. 1200m 곡 6등급 마필들 7대 접전 구도예요. 성원이.
안쪽에는 1번마 오픈 더 스카이인데요. 이 마필이 작년 11월 달 뛰고 나서 이제 뭐 거세를 하고 마방 이적도 했고 19조 마방에 종지를 틀면서 주행검사 받는 거 보니까 야 마필이 역시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느낌인데 공백은 조금 갖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필의 컨디션 괜찮고 나머지 기수들이 서울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 조인권 기수의 고점 분투 저는 1번 오픈 더 스카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요. 네, 4번 슈퍼 스틸입니다. 지난번에 3착을 차지를 했는데 데뷔전이었고요. 가능성만 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보다 조교 강도를 좀 확실히 끌어올리면서 소속조의 초하라는 마필과 병합 조교를 할 때도 채찍을 대는 등 강력한 걸음 늘리기 돌입을 하면서 마필이 직전보다 더 나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마 슈퍼스틸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경주가 오늘 이런 경주들이 좀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1, 4, 7 세 마리가 팔립니다. 1번, 4번, 7번. 1, 4, 1, 7 뭐 이게 이제 대끼리 준대끼리가 될 것으로 뻔히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 뭐 정리를 안 해갖고는 돈질이 안 돼요 또 이거. 그리고 때리고 받쳐도 돈질이 안 되고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압축을 좀 해야 되는데 7번은 어쨌거나 지금 1000m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최적의 조건으로 조인권 기수가 뭐 껍데기를 다 벗겼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왔다. 1하고 4는 오히려 좀 더 있는 말이고 4는 1200까지 뛰어봤다. 그렇다면 1사 쪽에 점수를 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변이 일어난다면 7번보다는 안 팔리는 쪽에서 뭐 기대치는 5번 최강비카 쪽의 감량 쪽이 아마도 좀 냄새가 좀 납니다. 상경주합니다. 1200m 국 6등급 마필들 8대 접전구도 박정희 의견. 네, 8번마 BK 고스입니다. 데뷔전에서도 이 추천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스트릿보스의 자마,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서울에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마필과 형제 마필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걸음이 쑥쑥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 그런 모습에서 외곽으로 밀렸지만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성원. 네, 4번 삼성 블레이드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실망을 좀 했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조인권 기술의 안장 교체는 결국은 스타트에 대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부산 게이트가 열리면 항상 앞선에 나가 있는 조인권 기수이기 때문에 4번 삼성 블레이드 충분하게 좀 끌어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6번 승리 스토리예요. 뭐 지금 8번하고 4번 이외의 말들 가운데서는 뭐 한두를 택하라면은 아무래도 실전 적응을 좀 보여준 6번 승리 스토리 최시대 기수의 카드인데 직전보다는 조교 강도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6번 쪽을 그 다음 순서로 봅니다.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5월 10일 금요일 성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4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설명에 앞서서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많은 방송들 보시고 많은 전문위원들 얘기 듣고 이렇게 저렇게 막 헷갈리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자신있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부산 정보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는 정확히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남들이 얘기하는 뭐 좋은 내용이다. 결국은 어디서 나가서 좋은 내용이 되겠는지, 어떤 게 진짜 내용이고 어떤 게 곁다리 내용인지 정도는 이제는 우리 함께 하시는 팬분들께서 정확히 좀 체크를 해 주십사.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뭐 좋은 내용들, 저는 도대체 어떤 게 좋은 내용인지 아직도 좀 헷갈립니다. 잘 해냈을 때, 제대로 적중시켜 드렸을 때, 저 역시 기쁜 마음인데, 지난주 일요일 어땠습니까? 정말 제가 부산 6개 경주 중에 메인과 준메인 두 경주를 시원하게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천볼트가 막히지만 않았다면 저는 석세스 스토리와 그대로 한 방 연결됐다. 10배짜리가 주력으로 그대로 연결됐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정보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매주 800km라는 거리를 누가 직접 다니는지, 자, 여러분께서 분명히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번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당한 난타전 양상이에요. 제가 아주 뭐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마필, 아주 이 마필은 꼭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마필, 분명히 저는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어설프게 팔리는 마필들이 모조리 저는 불안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 마필들을 때릴 게 아니고요. 정작 내용 좋은 마필, 그동안 보여준 전력이 없어서 능력이 감춰진, 배당판 인기도에서 저 멀리 밀려있는 마필,
제가 정확히 때려 드릴게요.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의 모든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부산 4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 성원이 기필코 황구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로 갑니다. 거리 16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1대 접전 구도. 이거는 제가 준메인으로 중반장에 사활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양쪽 위원들 얘기 한 마디씩 들어보죠. 박종희 위원. 네, 10번마 스톤블레이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아쉽게 3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 말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대기 만성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 나중에는 정말 많이 뛰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힘이 덜 차가지고 스피드가 좀 덜 나오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이 마방에서 이제 소속도 상위급 마필들하고 병합조교, 그러니까 아테네라는 마필하고도 이제 병합조교를 시키고 그 밖에 이제 다른 마필하고도 이제 번갈아가면서 병합조교를 하는데 전부 다 외곽에 갖다 놓고서 채찍을 대는 그냥 강력하게 걸음을 늘리고 말이 조금 이제 스피드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걸음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마필은 1600이 더 좋아요. 1000m 단거리보다는 거리가 긴 게 더 좋습니다. 직선이 길고 구간에 탄력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거는 오히려 더 좋고 또 외곽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10번마 스톤블레이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훈이. 네, 7번 왕기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 2전째, 3전째 현장 배당판에 바람을 좀 불 때도 제가 신경을 끄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왕기인데요. 데뷔 7전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추천드린 적이 없던 마필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갖고 추천을 안 드렸던 마필. 자, 지난번에 분명히 마필이 많이 좋아졌다. 이제부터는 데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는 뛰는 것도 정확히 알았고요. 지난번보다 상태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14조 이번 주 가장 기대하는 마필 7번 왕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자, 5경주. 지금 양쪽 위원들이 얘기한 스톤블레이드 왕기가 들어오면은 본전이 될 거예요. 네, 본전에서 조금 이기게 될 겁니다. 요게 들어오면은, 요 지금 10번, 7번이 들어오면은. 근데 제가 딱 노리고 있는 놈이 들어오면은 요거는 그냥 중고배당 상황이 나요. 그렇게 준비된 마필이 있습니다. 제가 딱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 너는 걸렸다 그냥. 편성만 좀 허접한 데 나와라. 딱 허접한 데 나왔어요 지금. 인기마 2마리 지금 10번, 7번 또 여기에 바람 잡아줄 말들도 많아요. 뭐 감량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싹 배제하고 딱 한 놈, 관리만 한 놈 가동시켜서 중배당 찍어먹기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부산 6경주입니다. 그리고 1000m 국 5등급 핸디캡 11대 접전구도 당구라선이 준비한 금요일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기입니다. 자, 이번 주는 허찬진이 5월달 준비한 강승부 주간이에요. 제가 4월달은 5주의 경마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 주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특히나 1호 경마 때 특히나 또 1호 경마도 그렇고 나름 잘했는데 금요일 토요일도 잘했는데 대구라 상황을 못 만든 게 코로 지고 목으로 진 경주들 그 다음에 추천마의 낙마 뭐 이런 아주 안타까운 점들 때문에 대승리로 만들어야 될 점들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운이 나빴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운이 이번 주에는 삭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경마가 끝난 일요 경마부터 공지를 해드렸고 그 이후부터 아주 밤을 새가면서 공부에 공부 집중을 하고 승부지 분석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좋은 기운들이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예요. 이번 6경주, 부산 6경주 인기 마필들이 우선 2마리가 강력하게 팔릴 겁니다. 그 중에 한 놈은 시작부터 지울게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한다면 경마팬 여러분들이 돈질이 안 들어갈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연이 있어서 못 왔던 마필, 그 다음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 이렇게 엮어서 중배당 이상의 중고배당 포커스를 맞추면서 부산 6경주를 먼저 메인 승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강승부 주간이기 때문에 일반 경주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갈 거예요. 특히나 이번 금요일 경마 허점들이 많습니다. 인기 마필들 접전 구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주들이 많고
복병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주들을 전부 다 마스터해서 잡아내고 중반부에 상황을 낼 겁니다. 부산 6경주와 제주 6경주 두 경주에 상황 내고 후반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2일 금요경마 박종혁이 준비한 메인 승부처는 7경주가 되겠습니다. 1600m 혼합 4등급에 12마리가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항상 메인 승부처가 이제 매일 있죠, 매일. 매일 하루에 한 경주씩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후반부에는 또 필사승부처라고 해서 따로 또 이 메인급으로 하나 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필사 쪽에서 이 적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그 또 배당 적중들이 그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제 메인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메인 쪽에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메인 쪽에 더 맞춰야 된다, 이런 좀 사명감을 가지고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7경주를 제가 딱 출마표를 보는 순간 이거는 메인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지금 같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하고 겹치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이 경주를 이제 메인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고, 딱 보는 순간 이거는 한 방이다. 한 마리는 제가 이제 이 말을 좀 노렸었다가 좀 실패도 했고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걸렸어요. 한 마리는 나오기만 좀 기다렸던 말이고, 또 한 마리는 아주 뭐 제가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말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두 마리가 딱 보이는 경주예요. 근데 이제 그 두 마리의 배당이 역시 충분히 나와준다. 우리가 때릴 배당으로 충분히 나와준다. 우리가 뭐 2배, 3배 이런 데다가 아무리 때려봐야 경마는 돈이 안 돼요. 실패했을 때 이 또 그 밀려오는 자괴감이 장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배당은 저는 웬간하면은 승부를 추천을 안 드립니다. 중배당 이상 적어도 이제 5배는 넘어가야 경마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때려 먹을 수가 있다, 이런 좀 판단이 드는데, 그런 경주가 되겠어요. 그런 경주가 되기 때문에 7경주는 오늘 좀 금요경마, 아무래도 이제 편성 자체가 조금 조촐한 편성들이 많은데요. 7경주를 꼭 좀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저와 시원한 배팅으로 함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 1600 국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성원이요. 네, 저는 3번 액톤 불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마필이 거리가 1600으로 언제쯤 나오나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에 딱 1600을 출전을 했네요. 자, 분명히 지난번 1200거리가 조금 아쉬웠던 30주에서 거리를 늘려 출전했고, 상대 마필들은 만만치 않지만 나름대로 지금 최선에 대한 강공 의지가 나오는 만큼 3번 액톤 불패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박종익이요. 예, 9번마 가속 챔피언입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로카드 10 자마가 2위 입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로카드 10 자마가 서울에서도 또 1경주에 우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드디어 이제 이 로카드 10이라는 그 자마 자체가 이제 40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에 들어온 마사회가 들어온 시순말인데, 저는 사실 이 시순말이 들어올 때부터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어요. 혈통적으로 그냥 굉장히 좋은 혈통, 중장거리에 특히 강력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교를 주로 봅니다만은 혈통을 접목을 해서 조교를 보는 편인데, 이 로카드 10 자마는 제가 유심히 좀 보는 편인데, 이 가속 챔피언도 앞으로 상당히 좀 성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제가 읽고 있고요. 그 기대대로 걸음이 계속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인디언킹, 소속조 인디언킹과 병합조교를 했을 때도 이제 스피드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속 챔피언의 상승세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자유대로입니다. 다른 말들이 거리 경쟁력이 1600에 뛰어본 놈들이 좀 없어요. 인기마들로 팔리는 놈들이 다 단거리 1200, 1300까지 뛰었단 말이고,
물론 기본적인 능력들은 있다 하더라도 첫거리에 대한 부담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대로는 지금 1600경기로 계속 뛰어왔고 지난번에는 상대들이 강했고 의지가 약했어요. 여기에 감량기수 기용입니다. 그렇다면 거리에 대한 적응력과 감량에 대한 유리함을 동시에 안고서 뛴다면 충분히 배당 메리트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1800 혼합 3등급 마필들 9대의 접전 구도고요. 성원연이 준비한 후반장 준메인 승부경주이기도 합니다. 박정혁 위원하고 제가 한 마리씩 얘기를 하죠. 박정혁 위원. 네, 9번 레이스 신화입니다. 8점하방에서 2마리가 나왔어요. 오경환 기수가 사실 이제 월요일까지도 이제 블랙사파이어를 조교를 했습니다만 이제 8점하방이 이제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조교자와 이제 기승자가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에이스 신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경환 기수의 기승 스타일에 딱 맞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말 자체가 좀 모래를 맞으면 잘 안 뛰는 말이고 외곽을 돌아야 되고 기수가 좀 힘으로 몰아줘야 되는 중간중간에 좀 몰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운도 따라주지를 않았을 뿐더러 기승하는 기수도 사실 제 역량 발휘를 못 해줬다 이런 좀 판단이 드는데 오히려 외곽이 더 나은 마필이고요. 지금 이번 경주의 조건으로도 에이스 신화가 입상을 하기에 딱 맞은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블랙 사파이어의 한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인권 기수 카드고 지난번에 프라이빗 댄스의 성공 조성훈 기수가 너무 레이스를 잘 끌고 가서 선행을 잘 끌고 갔고 19조 브라가 또 잘 타줘서 2마리가 잘 탄 거지 블랙 사파이어가 못한 게 아니다라는 평가고요. 그 4착으로 왔던 강한 남자는 지난주에 우승까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번 블랙 사파이어를 추천하고 있고요. 성훈이. 네, 제가 허를 찌를 노림수 한 마리를 준비해놨는데요. 참 희한합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 질질한 내용이 있을 때 갖다 때려 붙이는 마방이에요. 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을 때는 항상 저 바닥에 누워있고 제가 이번에 들었던 게 조금 질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번이 찬스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이겨야 되는 마방의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활을 걸더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 경쟁 심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 마필이 제대로 와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제가 준비한 노림수 마필 현장 속보를 통해서 정확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구경주 송원현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입니다. 자, 라스트 시경주로 합니다. 거리 2000m고요. 2등급 핸디캡 7두 단촐한 접전 구도입니다. 성원이요. 안쪽에 있는 1번마 뿌듯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 그러니까 이 2등만 연속 5번 할 때 언제쯤 발걸음이 트일까? 우승을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우승을 한번 하고 나니까 발걸음이 완벽히 좀 트여지네요. 자, 뿌듯이란 마필 마방의 기대감 이제부터는 더 올라가 있고요. 승군 전에 해볼 만한 상대들 만나면서 강한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1번마 뿌듯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의원. 네, 7번마 미라클 리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강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고 이 말을 제가 이제 쭉 봐왔던 중에 지난번에 걸음이 분명히 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이번에도 걸음이 더 올라온 모습인데 그 부분은 이제 조교를 보는 관점에서 미라클 리지라는 마필의 특성하고 이제 조교 내용을 보면은 이 마필 상태가 올라왔다 안 왔다를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이번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미라클 리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3두 싸움으로 마지막이 끝나는 그런 그림이에요. 역시 인기마 3두인데 그게 1번 지금 얘기했던 뿌듯하고 7번 미라클리지하고 그다음에 5번 퓨리어스 파크가 되겠는데 마리수도 안 나오면서 마방에서 2마리씩 또 꺼내나갔고 또 작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퓨리어스 파크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말은 이미 만들어졌고 살아있기 때문에 외곽이라도 충분히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현민 기수는 제가 얘기한 대로 타질 않았어요. 그게 좀 실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상희 기수가 더 잘 타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조금 덜 갔다. 조금 덜 갔다라는 표현보다는 성의가 조금 부족했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좋았던 1번 게이트, 역시 조건이 아니었던 10번 게이트, 그걸 나무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이번에 잘 타주면 되는 거지. 저번 퓨리어스 파크를 추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일요 경마 준비된 자료들 갖고 또 주말 경마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사고 위원 연결됐습니다.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네, 우선 날씨가 어때요, 지금? 아니, 참, 날씨가 문제인데요. 지금,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에는 좀 비가 오고 흐렸습니다. 지금은 좀 맑게 개인 날씨인데, 비가 오고 하면서 약간 좀 이렇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공기는 좋아졌는데, 문제는 또 오늘 새벽 조교입니다. 새벽 조교 때 너무 짙은 안개 때문에, 뭐 가시거리가 정말 한 10m밖에 안 될 정도로 앞에 운전을 하면서도 바로 앞에 있는 차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안개가 짙게 깔리면서 오늘 새벽 조교는 뭐 전혀 말을 관찰할 수 없었을 정도로 좀 어려운 그런 아주 안개가 짙게 깔렸던 그런 또 좀 문제가 있었네요. 예. 어쨌거나 뭐 날씨는 다시 이제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고 뭐 내일 또 상황에 대해서 한번 날씨 점검을 한번 내일 또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라면 이번에 신청한 분이 많다며요? 예, 라면 신청자들이 뭐 점점 늘어가는데 이번에는 뭐 100박스 이상으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사실은 기존에 좀 저와 이 라면을 보내주시는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신청자들이 너무 많이 한 50개 정도 했을 때는 이렇게 무난하게 됐는데 수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께서 좀 이달에는 좀 보내기 어렵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하셔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좀 긴급하게 또 예전에 이렇게 또 라면을 보내기를 운동을 했었던 또 돌쇠 선배님한테 또 문의를 해갖고 또 예전에 그분이 했던 그쪽 루트로 다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또 라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보단 그래도 좀 준비 과정에서 연휴도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양들이 몰리면서 좀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글을 보내는 시청은 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는 또 이런 의도에서 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한 지난 석 달 동안은 거의 신청자 한 100%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계속 이번에 명단을 체크하다 보니까 뭐 중복 신청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라든가 뭐 상가 이런 가게 이런 신청들도 많은데 지금까지는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그러한 분들은 좀 걸러서 보내드리겠다 하는 이런 말씀 드리니까 또 그러한 분들은 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뭐 3번 이상 이렇게 또 신청하신 분들도 또 너무 많이 신청하신 분들도 뭐 꼭 받아야 된다는 사연이 있다면 뭐 제가 보내드립니다만 또 계속 받아왔던 분들도 앞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보낼 때 또 한 번 정도는 좀 걸러서 보낼 수 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물량이 부족해서 좀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다 좋게 운도 그렇고 어려운 것도 그렇고 다 좋게 해보자는 취지하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뭐 어떤 분들의 욕심에 의해서 또 취지가 잘못될 수가 있다고 제가 매번 얘기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지금 아까 신사고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런 부분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계속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안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양보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좀 그 조정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건 경마팬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조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신사고 위원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 분위기는 어때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뭐 제주의 민심이 뭐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거의 뭐 정확하다 하는 그런 그 기사도 보고 했는데요. 역시나 뭐 제주 민심도 문재인 후보가 뭐 압도적인 이런 지지였고 어제 보더라도 보니까 상당히 뭐 투표율도 제주도에 되게 투표율이 평소보다 낮은 부분이 약간 좀 의외였는데 뭐 주위에 있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열심히 투표를 했고 좀 제가 뭐 젊어서 그런지 다들 그래도 1번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네요. 저희 어머니 세대는 그래도 또 홍준표 후보가 많이 또 여전히 지지를 하는 부분을 보고 좀 놀랐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저희 누나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설득을 해서 좀 안 된다 이제는 뭐 그런 좀 설득을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 지금 대통령 되신 분의 이제 그 첫 행사가 국립현충원을 가서 방명록에 이제 분양을 하고 방명록에 글을 썼는데 나라다운 나라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썼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유세할 때도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문구를 계속 써왔고 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게 공약의 1순위인데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게 경마냐, 경마다운 경마를 좀 만들어보자. 그 순서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우선 윗물이 바뀌고 그래야 이제 밑에 경마들도 제대로 정당한 그런 경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불공정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후퇴되면서 도태되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제주경마 들어가도록 하죠. 9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종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신경 써야 될 마필이 6번 소부투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김대현 기수가 이걸 기승을 하고 상시심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인데 우선 신사고 위원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죠. 6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예, 서부투사가 지난번 김대현 기수 기승을 보면 약간 초중반이나 직선 구간에서 좀 소극적인 말머리가 있습니다. 말 자체가 약간 좀 말이 안으로 기르는 성향도 있고 좀 주행이 까다로운 말이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기본 능력은 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더라도 좀 훈련 시에 그렇게 큰 변화라든가 큰 성과 없었던 걸로 보고 싶고 사실은 이 서부투사란 말이 그 당시에 뭐 인기말도 아니었고 이 말한테 이렇게 또 상심위가 내려진 게 제주 자체 경주였고요. 좀 무리였는데 또 재밌는 부분이 또 박성광 기수가 최근에 지난번도 얘기를 했는데 박성광 기수의 최근에 화이팅이 상당히 좋죠. 이번 주에 이 말을 갖고 훈련을 하는데 말이 이번에 훈련 때 느낌은 그 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한결 더 주행이라든가 이 탄력감이 올라와서 우리끼리 농담 삼아 야 성모아이가 저것도 들어와서 또 김대현 기수 또 정지 많이 먹게 되는 거 아닌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6번은 좀 이번에는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래요. 꼭 인기 많아서 인기만을 갖고 안 가서 상시심이나 벌을 받는 거는 당연하지만은 인기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가서 상시심이 걸려서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기마하고 인기마가 아닌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말이든 열심히 타줘야 된다는 게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번 서부투사는 그런 내용이 있는 말이고 이번 회색 등불은 지난번에 잘 타지 않았습니까? 아니 데뷔 전에 입상을 하면서 9곡을 터뜨렸는데 최근에 경주에서 이 신마가 예전에는 약간 좀 어리숙한 기존 말들과 신마끼리만 뛰었는데 이제는 신마가 300점 이하에 편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존에 있는 다른 말과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마들이 입상한 경주가 거의 없었는데 이 말이 최근에 유일하게 신마에서도 입상을 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99 배당이 나왔었는데 좀 훈련 때 보면 기본적인 스피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 데뷔전 때 보면 약간 좀 의외에 물론 경주 전개에서 앞선이 좀 선행 경합으로 무너지면서 약간 좀 어부지리성 취입이긴 하지만 이 데뷔전 때 이러한 능력을 보인 거는 좀 근래 들어 좀 보기 드문 그런 또 신마의 선전이었네요. 예. 얘랑 같이 됐던 다랑씨는 어때요? 주행검사 같이 받았다. 다랑씨라는 말이 사실은 체격으로 외모로 봤을 때는 다랑씨가 한결 더 좋아 보일 정도로 이게 아주 큰 체형에 좋아 보이는 말인데 문제는 지난번 뛰고 나서 주행심사 이후에 약간 좀 진료를 받으면서 원래 이게 좀 주행심사 이전에도 이 파했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면서 약간 좀 늦어졌단 말이고요.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이 체격은 큰데 말이 좀 아직 호흡이라든가 전반적인 힘은 좀 약해 보이는 또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훈련 모습은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하는 그 정도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6번 서부투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마필 같습니다. 1경주는. 자, 2경주로 갑니다. 거리 12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우선 제 추천말은 4번 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출발부터 김일환 기수가 이 말하고 호흡을 좀 잘못 맞추고 말을 좀 출발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고개가 틀어지면서 늑발을 하고 바닥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전체적인 전개 상황으로 보거나 승부 의지 상황으로 볼 때 승부가 약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안덕수 기수로 안장 교체하고 나온 만큼 강공은 필연이다. 자, 4번 파장을 추천하겠고요. 신사고 의원. 예, 일단 900m에서 올라온 말들이 약간 좀, 1200을 바로 뛰다 보니까 이게 좀 판단이 까다로운데, 그래도 10번만 골든에이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말 같아요. 골든에이가 기본적인 체형도 괜찮고, 잠재 능력도 아주 괜찮아서 마방에서도 아주 기대가 많이 하는 그런 말로 평가를 합니다. 심광선 기수가 지난주에 또 오랜 공백에서 복귀를 했는데, 또 이 친구가 또 공교롭게 곽용남 기수가 정지를 먹고 못 나오니까 그때 다시 또 돌아와서 지난주에 금토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골든에이도 지금 거리 늘려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잠재 능력이라든가 기본 능력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마 여기 있는 말들 한 2번, 3번 뛴다면 여기서 제일 센 말은 10번만 골든에이일 겁니다. 아무튼 10번도 관심을 갖는 신마로서 지켜봐야겠네요. 1번하고 9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죠. 1번은 사실 지난번 약체 편성에서 최적의 전개였고요. 물론 또 박성광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아주 또 이 말을 잘 탔던, 기수와의 호흡이 워낙 좋았던 또 그런 내용도 있었고, 말 자체는 워낙 체격이 얇은 말이다 보니까 발전성은 크게 안 보는 말입니다. 그냥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그 정도 능력을 보고 싶고, 9번이 지난번 경기에 선전을 했는데 이 말은 체형도 큰 말이고요. 지난주 경주 선행도 아닌 선입에서 끈기를 발휘하면서 이게 훈련 때도 지난번에는 아주 빡세게 동반 조교로 말을 잘 만들고 나왔던 또 그런 경주예요. 근데 또 이번에 훈련은 또 그당 한번 19조의 패턴이 항상 이런데, 또 비인기 말 때 열심히 만들어서 입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대충 훈련을 해서 좀 나와서 입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이런 식의 또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조 말들이 매번 좀 인기를 모아서 3착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9번은 지난번에 비해서 훈련과 이런 부분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상태는 나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무시할 수는 없는 말 같습니다. 네. 인기바일 때 승부지가 약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또 이 집이 서울에 있는 어느 한 집하고 또 형제 집이에요. 조교사가. 그래서 형제들의 피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49조하고 9조 이렇게 보면은 승부 타임을 좀 느리게 가면서 말들을 또 오래 가게 하고 그런 형제들의 피가 어디 틀리겠습니까? 피가 비슷하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3경주 갑니다. 900m 3세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신사고 의원 추천마부터 한 마디 내보죠. 9번만 철의 날개를 좀 봐야겠는데요. 철의 날개는 제 개인적으로 아주 안타까움이 있는 게 3월 10일 경주였습니다. 3월 10일 경주에 이 말을 비인기였는데 그때 노렸는데 함께 또 기네스북이 오면서 또 제가 적중에는 실패를 했던 경주였습니다만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그런 말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전에 보면 거리도 늘어났고 좀 외곽 게이트라든가 좀 선행을 못 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지난번엔 그래도 후미권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고요. 이번에 관심이 간 부분은 조교입니다. 조교 패턴을 바꾸면서 좀 한번 빡세게 말을 만들면서 습보 위주로 반복하는 12조 특유의 승부조교 제대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9번이 다른 말들도 지금 다 900에서는 지구력을 장담할 수 없는 또 그런 선행말들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말 9번 같습니다. 제 추천말은 5번 모래비입니다. 이 말도 저는 사실 세게 보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뛰었던 불사요정하고의 뛰었던 경주에서 중반 이후에 중정속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오히려 400보다는 800에 대한 반응 속도가 좋기 때문에 5번 모래비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용현성하고 두 마리가 같이 나와서 앞에는 용현성이 갈지 몰라도 제가 볼 땐 바로 뒤에서 5번 모래비가 양동작전을 걸어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 마리만 더 얘기해보죠. 모래비와 함께 뛰었던 말이 6번만 천일유수인데요. 이날 경주를 보시면 말이 안으로 기대면서 또 임재영 기수가 또 제대로 된 추진력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또 복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게이트 조건도 나아졌고 이제 좀 마치가 얇은 말이지만 이제 좀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힘이 차가는 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6번만 천일유수도 최근에 훈련과 컨디션 나쁘지 않았다. 좀 조심을 해야 될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800m고요. 3세 이상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고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번 4경주는. 왜냐하면 대산수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지금 기승하고 있는 이재용 기수가 기승을 해갖고 선두권 나서면서 격차 벌려서 우승한 거
이번에 아마 인기 1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과연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59의 부담 중량, 여기에 과연 얘 혼자 빠른 게 아니고 안쪽에도 발 빠른 말들이 있는데 얘 처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신사고 의원 6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이 말 자체를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도 아니고 부담 중엔 높고 안 말이고 체격도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부담 중량에 대한 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더라도 얘를 충마로 보고 싶진 않다. 훈련 때 보면 상당히 말이 예민합니다. 말이 예민해서 정상적으로 훈련도 어려워요. 거의 지금 말이 한 바퀴 타는데 한참 걸리고 말이 예민해서 항상 역방향 위주로만 훈련을 해야 되는 이런 또 어려움도 있는 아주 까다로운 말이기 때문에 좀 부담 중량에 대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선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될 말들이 어떤 말일까요? 7번마 일출 여신인데요. 일출 여신은 과거에 작년 12월과 1월 경주 보면 한 단계 위의 레벨을 뛰어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는 오랜만에 지금 휴양 적응 이후에 복귀전이었고 또 유미라 기수가 기승을 해서 유미라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하지만 못한 내용은 아니죠. 같이 거의 입상권 말들과 대등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김준호 기수 이 일출 여신이 과거에 이 말이 지금 10조 100인호 마방에 있습니다만 이 말이 예전에 그 성적에 나왔을 때는 15조에 있었습니다. 15조에 있다가 9조에 있다가 10조로 간 이렇게 계속 이동이 된 말인데 15조에 있을 때 전담 기수가 바로 김준호 기수입니다. 김준호 기수가 이 말에 기승해서 2번의 우승과 2번의 2위 입상 상당히 이 말과 좋은 호흡 보였던 기수이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타조로 또 올라가게 됐고 충분히 노려야 되는 그런 기수와의 그런 호흡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본 쇼타임이 박성광 기수가 지난번에 기승하고 인기 꼴찌였는데 외곽 선입을 타면서도 끈끈하게 타더라 이거죠. 말에 좀 변화를 보인 모습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싶고요. 게다가 1번 게이트에 이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직전에 우연의 성적일 것이냐 아니면은 살아난 것이냐 보는데 저는 후자 쪽으로 봐서 게이트 좋아진 일본 쇼타임을 얘기하겠고요. 임재환 기수와 기사는 청마시대는 어때요? 청마시대도 지난번엔 제가 추천을 했을 정도로 최근에 보면 훈련 성과가 있는 말입니다. 항상 이 병합직을 통해서 말이 예전에 직선에 오면 약간 좀 앉으려고 하는 꼬리를 흔들면서 주행을 거부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꾸준한 훈련으로 지금 좀 잘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좀 재밌는 부분이 이 말이 과거에는 또 선행이 아주 빨랐던 선행형 말이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이렇게 주행 수동을 교정을 하면서 선입형 추입으로 타고 있다. 또 이번에도 아마 좀 그런 또 새로운 그 추입으로 전개를 할지 또 이러한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예. 여기까지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주도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이제 신사고 의원님 고배당 말도 설명을 사랑가득인가요? 네네. 예. 그게 개인적으로 적중을 했나요, 못했나요? 또 충말을 또 잘못해서 적중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활용하신 분들은 또 아주 고배당 그래도 했을 것 같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좀 그 말이 선전을 해줘서 나름 그래도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경마팬 여러분들이 맞히시는 거는 저희 방송 보고 맞히시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고 정보도 모르는 거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맞춰서 그걸 본인이 그냥 맞췄느냐 광고하는 그런 예상가들이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남의 거 그냥 훔쳐다가 물론 훔쳐다가도 맞춰서 자기 팬들 살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죠. 자기 팬들한테는.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욕심까지 부리면 방송 자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신사고 의원이 얘기하는 배당 말들은 신경을 좀 바짝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가 신사고 의원이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에 800m고 3세 이상 마필들 8대 접전구도. 자, 출사표 한번 던져보죠. 예, 최근에 보면 제가 계속 오경주를 이렇게 추천 경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보면 딱 이 제주마 한 중위권 레벨의 한 인기마 편성, 약간 좀 충마 선정을 잘하면 적중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편성들이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 오경주도 지금 8마리 편성에 지금 입상 가능 말은 한 4마리에서 5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딱 이번에 조건과 컨디션 딱 들어맞는 이런 관심말이 있기 때문에 한 3두 정도 압축 구도로 해서 복승과 3복승까지 엮어 간다면 충분히 아주 좋은 한수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을 해서 이번 또 오늘 5경주로 메인 추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방에서 또 이 2마리씩 꺼내놓은 놈들이 또
마리수로 따지면은 이 한마방에서 2마리씩 꺼내놓은 게 6마리예요. 그죠? 예, 이게 또 작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까지 잘 맞춰서 신사고위원이 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경기 신사고위원이 준비한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경기입니다.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거리 1000m 제주 3세 이상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고요. 자, 지난번에 역시 때려먹은 말들 그리고 또 탐색했던 마필들이 이번 경주 또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경마에서 얘기했죠. 이번 주는 허찬진이 준비한 5월 강승부 주간입니다. 그래서 부산 6경주하고 제주 6경주 연달아 이어지는 이 두 경주에 중반장 사활을 겁니다. 물론 오전장 경주들과 그다음에 제주 경마들 다 준비한 자료들로 제대로 적중을 만들고 이긴 자금으로 붙게 될 거예요. 부산 6경주하고 제주 6경주 노림수를 강력히 두고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번 6경주는 직전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껍데기를 다 벗겨놨다는 마방의 내용이 접수가 됐고 직전에 사연이 있어서 왜 안 간 내용이 승부지가 없기 때문에 안 간 내용이 걸린 마필 그리고 이번에 변화를 보이는 마필 3두로 마리수는 12마리입니다만 압축을 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에 이은 제주 6경주 연타로 중반장 상황을 걸고 중후반부 대승의 기운을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갑니다. 제가 그간 7경주를 메인으로 계속 갔었는데 마무리를 이제 신사고위원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7경주는 1610m 하나마 1등급 마필들 12회 접전구도인데 제가 6경주로 메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고위원 추천마부터 한 마디 내보죠. 예, 8번만 강력 추천을 좀 보고 싶어요. 계속 지금 추천을 하면서 또 말도 선전해주고 있고 핸디가 조금씩 늘긴 했지만 이제는 아예 주법이라든가 말의 성향이 제대로 좀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말이 예전에 끌리면서 선두권에서 약간 좀 힘소진이 있었는데 이제 좀 휘브로 잡고 타면서 또 김대현 기수와의 호흡도 많이 나아졌고 말도 꾸준하게 힘차면서 지금 오랜만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말이 뛸 수 있는 편성이 없어서 그렇지 이 말이 점수가 2000점이 넘다 보니까 최근에 2000점 이하 조건에 나오지 못했고요. 약간 좀 자기 레벨에 맞는 경주가 없어서 출전을 못했지 말은 훈련과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 추천만은 진보입니다. 제가 이제 진치, 이 마주의 마필이에요. 고승용 마주의 마필이 진치, 진보 있는데 각질도 좀 비슷해요. 중반 이후에 중정석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66이기 때문에 조금 고개가 살랑거리는 건 있습니다만 저는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장난을 치지 않는다면은 66의 등짐이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3번 진보를 추천하겠고요. 자, 유랑극단의 김용석 기수의 카드는 뭘 뜻하는 걸까요? 일단 김유랑 기수가 지금 부상으로 공백 중이고 과거에 보면 김용석 기수가 한 몇 차례 기승을 했습니다. 우승 경험도 있고 나름 지금 기수들의 부상과 이런 부분 때문에 김용석 기수한테 갔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 유랑극단이란 말은 부담 중량과 거리에 대한 이런 특징이 있는 말이에요. 좀 부담 중량에 좀 민감하고 좀 단거리에 강했던 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훈련과 상태에 큰 부담이 큰 나쁘진 않습니다만 거리와 핸디를 봤을 때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헬로우도 지난번에 너무 편한 선행을 받아갖고 페이스 안배를 하면서 버텼던 걸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지난번과 같은 전개가 그려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중원대부가 저는 더 빠른 거기 때문에 아마 중원대부가 선행으로 가고 헬로우가 선입으로 따라붙는데 지난번에 역시 헬로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느리게 가는 페이스로 김경훈 기수 특징이 워낙 좀 추입을 선호하고 선행을 가더라도 아주 느리게 페이스를 끌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는 기수다 보니까 이 기수가 아주 편하게 레이스를 끌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물론 헬로우도 그 전부터 훈련 성과가 좋았단 말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4번마 중원대부의 존재로 인해서 6번이 지난번 같은 페이스 조절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또 김경훈 기수가 4일 정지를 유예하고 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의 빛깔에 영미가 좀 봐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때는 약간 어부지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끼면 돼요. 그럼 나머지 한 마리 정도 더 추천할 말이 있을까요? 그 진보와 함께 나오는 말이죠. 9번 활력소인데요. 활력소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 부담 중량은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말이고요. 훈련이 너무 약하긴 한데 보니까 훈련이 약하더라도
이 활력소란 말은 훈련보다는 그래도 이 컨디션이 맞으면 뛰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뭐 체중 변화라든가 컨디션 문제가 없다면 9번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약 혼전세예요. 신사고 의원은 강력 추천했고 저는 진보를 추천하면서 7경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열심히 준비한 자료로 또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하죠.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또 한 번 더 분석하셔서 제대로 된 적중들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